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5월 16일입니다. 5.16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혁명적인 쿠데타를 일으켰던 5.16입니다. 이재명이라는 놈이나 김문수나 박정희 정신을 갖다가 이어받겠다고 연병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5.18입니다. 근데 5.18은 전국적으로 전 언론에 들썩거리나 5.16은 소리 소문도 나지 않습니다. 박정희의 좋은 점을 갖다가 계속 칭찬을 해야 되는데 박정희의 쿠데타, 민주화 압살 그런 것만 부각시키는 대한민국입니다. 박정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같은 후진국이 돼 있을 겁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놈의 탈당이냐 출당이냐 문제인데 출당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놈은 미친놈입니다. 기괴한 놈입니다. 정치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로 됐고 이재명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윤석열은 탈당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김용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김문수가 저렇게 유연성이 부족할 줄이야 충격적입니다. 서로가 당신 뜻에 따르겠다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 앞으로 가는 것이 정치지 쪼그라드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고 회피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오늘도 친윤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김문수를 적극 도와달라 했답니다. 지금 김문수 주위에서는 친윤 의원들이나 친한 의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유세 현장에 한 명이 가거나 안 가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일단은 탈당을 해야 됩니다. 모든 언론이 더럽게 지적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탈당의 역사,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윤석열은 탈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 안 되는 놈입니다. 어제 오늘 나오는 거 보면은 MBS도 22% 차이 납니다.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과 김문수가 22% 차이 납니다. 오늘 나오는 여론조사 갤럽을 봐도 김문수와 이재명이 22% 차이 납니다. 놀랍게도 고고TV가 계속 몇 달 동안 방송드렸던 20% 이상의 차이가 날 것이다. 20% 차이가 난다.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 30% 이상 차이 난다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와서 요 며칠 동안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보수가 더 이상 터전이 망가질 수가 없다. 씨앗은 남겨놔야 한다. 악성 보수든 연성 보수든 독재 보수든 합리적 보수든 강성 아스팔트 우파든 보수를 비판적으로 하든 합하는 합리적 보수든 뭉쳐야 한다. 그게 대선이다. 그걸 깡그리 망가뜨리고 있는 놈이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선거마다 이놈들이 개입을 하고 지 살 뜯어먹는 짓만 해가지고 선거마다 망쳤습니다. 그게 검사시대의 정권입니다. 윤석열은 출당시켜야 되고 한동훈도 출당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지는 게임입니다. 보수가 최소한 42, 3% 우파가 저 우파 없다고 하는데 이때는 우파란 말 쓰겠습니다. 원래 정치학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좌파 우파가 맞죠. 우파가 42, 3%의 국민적인 지지는 받아야지만이 차기를 그늘도 재건할 수 있다. 얼마나 걸리지만은 모르지만 재건할 수 있다. 어제 MBS 여론조사가 이재명 49, 김문수 27로 22% 차이 났죠. 그리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51%, 김문수 29%, 그 다음에 이준석이 8% 나옵니다. 거의 고차가 된 거예요. 고차가 됐는데 그래도 보수가 이재명을 찍을 수 없다는 사람들 또는 중도 보수나 합리적인 보수까지 합치면은 40%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고고TV는.
근데 다음 영상을 찍겠지만은 그 한동훈이라는 껍데기가 지금 홍준표 지지자들은 그대로 찍어요. 보수 우파를 찍는데 한동훈 껍데기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준석이가 국힘의 표를 계속 뺏어가고 있어요. 어제 MBS 여론조사는 이준석이 7%, 갤럽은 오늘 8% 나오는데 이준석이가 이재명의 표는 4%뿐이 못 뺏어오는데 이준석이가 국힘의 표를 18% 이상 뺏어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은 이재명 표를 한 표도 못 받아올 것이고 국힘 표를 뺏어올 것이고 분산시킬 것이다. 그래서 국힘이 지는 코스로 들어갈 거다.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명박 때 정동영이 붙은 17대인가요? 18대인가요? 18, 19, 20, 21. 18대 대통령 선거만큼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남이가 해가지고 우파가 남이가 해가지고 김문수로 지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김문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더 넓은 개개인의 인간 영역을 확장하는 이재명의 시대는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됩니다. 이긴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갤럽을 보면은 당 지지율도 지금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국힘의 당 지지율이. 저번 2주 만에 하는 거예요. 지금 갤럽이 2주 전에 34%던 게 지금은 30%뿐이 안 됐다 하는 거죠. 2주 전에 한창 경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발탁되는 순간인데 4%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문수와 윤석열과 한동훈과 친윤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윤석열이라는 애가 기괴한 놈이에요. 골백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은 일반적인 정치적인 사고를 못하는 놈입니다. 지만 살리고 계엄을 일으켰고 김건희를 살리려고 계엄을 일으킨 겁니다. 그 옆에 한동훈이라는 놈이 2년 반 동안 윤석열을 보호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국민들이 볼 적에 김문수나 국힘 저것들은 정당도 아니며 김문수는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사람이 못 된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보면 이재명이 과연 대한민국을 책임질 인사냐 문제라는 거죠. 이재명이 요새 법원 압박하고 대법원 압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1인 사법 독재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국힘이 저렇게 썩고 뭉거려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그 중심에 지금 며칠 동안 일어나는 윤석열이 탈당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 탈당 출당해도 국힘이나 김문수 지지율은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놈의 선거에 개입하고 그러면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놈이 탈당되고 출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는 놈이 지가 탈당을 해서 새 당을 차리면은 그래도 보수층은 그래도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몇 프로 4, 5%는 더 모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김문수는 지금 아스팔트 우파라 그러죠. 정광훈 세력, 소년보 정광훈 세력, 또 각종 자칭 앵부리 우파 유튜버 세력. 그거를 의지해가지고 대선을 돌파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해도 상관은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걔네들은 국힘이 패배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패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돈 벌어야지. 이재명만 임기 동안에 공격하면서 돈 벌을 겁니다. 그 저련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의 표는 그대로 국힘을 찍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소남 전한결 같은 놈을 영웅시 취급했지 않습니까? 보수 우파의 대표성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힘이나 앵브리 유튜브나 그죠? 윤석열도 그를 영웅 취급했고 두 번이나 모셔가지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런데
얘네들은 좀 큰 착각을 하고 이 정신병자들이에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한동훈 그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놈도 지금 윤석열 탈당해라, 출당시켜라, 김문수 선대위 해체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대선판에서 윤석열이 계속 선거에 개입하고 안 쫓겨나려고 그러고 있으나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윤석열과 한동훈 싸우는 것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별 쌈마이 평론이 나오는 거죠. 윤석열이 대선에 패배해도 한동훈만큼 제거하고 패배 후 당권 장악을 윤석열이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그래서 까쭉대면서 윤석열이 없어져야지 지가 당에서 살아남고 이재명한테 안 달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찹니다. 김문수는 그 강성 우파도 아니에요. 앵그리 우파 유튜버 아스팔트 우파를 지지력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윤석열이가 강력한 아직 제어력이 있으니 윤석열이 탈당 안 하고 말고는 윤석열의 마음이니 자기는 간섭 못하겠다. 윤석열의 뜻에 따르겠다. 윤석열이란 놈은 김문수가 그럼 시키는 대로 하겠다. 선거에 이긴다면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런데 내가 탈당하면은 지금 국힘과 김문수를 지지하는 우파들이 너를 찍겠느냐? 득표율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응? 축소될 대로 축소되고 득표율이 하락할 대로 하락한 게 지금 국힘 김문수입니다. 그래 윤석열은 지가 선거를 주도하려고 그러고 계몽령, 계엄 찬성, 탄핵 반대 그런 얼치기 여론조사로 윤석열 지지율이 48%까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 속의 추억이라는 거죠. 근데 국민은 벌써 징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국힘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산수갑산을 가도 끊어내고 국민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그런 결단력이 없다는 것을 나 요번에 알았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를 갖다가 1대1로 도덕적이나 사회공헌성이나 정치력을 갖다가 투영시키면 김문수가 우월합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윤석열 때문에 그 다음에 친한 때문에 홍준표 때문에 그냥 혼자 스스로 자멸하는 과정에 들어갔죠. 저도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아무리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단일화 파동이 있었어도 저는 김문수 쪽으로 국힘 애들이 꼴통 보수든 깡통 보수든 강성 보수든 양아치 새끼들이든 어느 정도는 발을 걸치고 지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지금 언론이 떠드는 거예요. 조중동이 떠듭니다. 윤석열 주새끼 때문에 한다. 윤석열 탈당시켜라. 네가 탈당해라. TK 자민련 될 거냐? TK 자민련도 못 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그러니 김문수는 윤석열한테 미루고 윤석열은 김문수한테 미루고 당신의 뜻이라면 이게 말입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결단할 적에 꿰돌아만 같이 결단해야 되는데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5월 29일부터 사전투표입니다. 오늘 5월 26일이에요. 한 12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고착화 됐어요. 20% 차이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차기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를 흔들려는 윤석열이라 그걸 의지하려는 김문수랑 둘 다 기괴한 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김용태라는 어린애 35살짜리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어.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스스로 탈당을 해야 돼요. 지가 계엄을 일으키고 지가 탄핵을 당한 놈이 아직도 정치의 중심에 서 있으면은 그거는 우파 좌파를 떠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태라는 애가 윤석열을 정중히 찾아뵙고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고 말씀드리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냥 김문수가 결단하면 돼요. 이거 하나 결단 못하는 놈이 뭘 어떻게 하려고 대선을 돌파할지 모르겠습니다. 응? 김용태의 말은 믿을 거 없고
윤석열이라는 놈이 김용태를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고 뭐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윤석열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는 데에 대해서 모든 조사가 한 60, 70%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결국 30%의 갇히는 코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응? 근데 여기서도 윤상현 같은 놈이나 또 몇 놈 그러지? 그런 놈들은 윤석열을 갖다가 탈당시키면 안 된다. 응? 김문수의 핵심 기반은 윤석열 지지층이다. 이런 덩신들이 지금 정치권에 있는 것은 이것도 참극입니다. 윤석열 쫓아내면 그래도 이재명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금 솔직히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50%만 얻으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개혁과 탄핵과 윤석열 3년의 국정 파괴를 보면은 이재명은 60%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나 중도층들은 민주 국힘을 극혐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새끼가 탈당하고 출당시켜주면은 최소한 이재명은 안 찍는다는 거죠. 나보다 잘 알겠죠. 김문수란 자식이. 응? 그리고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윤석열 가지고 이게 막 자멸하고 있어요. 자멸. 대선이 12일뿐이 안 남았는데 김문수와 김문수 캠프가 자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대선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혁 이후 탄핵 과정을 보면서 저거 깨야 된다. 저 당은 깨야 된다. 당장 깨라. 도대체 게임이 안 된다. 그거를 뭐 대선 후까지 가져갑니까? 지금 깨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대선이 시작됐고 선거운동 기간은 시작됐고 윤석열이 계속 달려들고 있고 지금이라도 깨야 돼요. 그래야지 보름 후에 6.3 패배 후에 6.3 대선 패배 후에 저것들이 개싸움하는 걸 우리는 안 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